네, 반갑습니다. 11월 30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크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은 코스피 조정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코스닥이 잘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못 가면 코스닥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진즉에 해드렸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자금이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못 가더라도 코스닥 즉 중소형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계좌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있다가 잘 못 가니까 자꾸 팔아먹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어쨌든 자기 차례가 왔을 경우에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따가 차트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코스닥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포기한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도, 자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물량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별주, 그 다음에 테마주, 이쪽으로 집중적인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골판지, 재지, 포장 용기 뭐 이런 쪽에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대형주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잠깐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35%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5일선 지켜주는 모습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동향에서 본다라면은 여러 가지 변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고요. 대신에 이제 매도 물량이 있긴 있습니다만 매도 물량이 이렇게 깊게 들어온다거나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스럽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또 개인들이 받아주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은 매도 물량, 그 다음에 많은 매수 물량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은 좋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코스피 쪽은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0.6% 정도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상승세는요, 지금 과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00포인트까지는 일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890포인트, 한 1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있죠. 그래서 코스닥 쪽 상승은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평가해 본다라면 자금의 이동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갔다가 코스닥에 있다가 다시 코스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자금의 이동이 부정적인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안에서 머무르면서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서 현재 시점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코스피는 조정이고 코스닥은 올라간다. 시장이 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제법 많이 팔고 있어요. 4,500억 순매도입니다. 대신에 개인들이 6,300억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다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적어진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보시면은 1,000억 원대 이상 이렇게 팔아치웠었던 외국 이 연기금들의 모양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매도는 거의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지 않고요,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매매 동향은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그 운용 자금의 비중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개인들의 매수는 일단 고점 라인대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라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이나 또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다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투신권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물량 던지기는 계속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떨어지는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고 또 그것이 물량이 제법 많은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개인들의 어떤 물량들로 인해서 지수가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요, 지금 4,500억 또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를 뭐 거의 7조 원 가까이 진행을 했었던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이 정도 매도 물량 나오는 거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즉 많은 매수 물량 이후에 적은 매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꼭 나와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뭐 매수를 확장할 수는 없죠. 조금 깎아줘야지만이 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매도,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얕게 들어가게 되면 그 조금은 더 싸진 시점에서 물량을 더 많이 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말 랠리라든지 내년도 월초, 연초 랠리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탄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 오늘 외국인 수급이 매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은 수급에 대한 변화가 좀 있지만 이거 오후에 또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될런지 좀 보긴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사고 팔았는지 11시 10분 기준으로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팔고 있습니다. 역시 뭐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약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도 매도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뭐 물량 자체가 워낙 적어서 안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계속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매수와 매도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배당의 매력이 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배당금 이상의 어떤 수익이 나와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들어간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내려가게 된다면 배당 매력이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휘닉스 소재 쪽에 매수가 좀 있고요. 사도동아원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종목들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물량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 쪽은 관망이고요. 매도 쪽은 조금 확장해 있는 상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매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다 팔고 있다면 개인들이 사고 있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하나솔루션도 매도가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LG U+, KB금융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대신에 뭐 한솔제지라든지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조에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페이퍼 코리아가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포장은 지금 상한가입니다. 잔량이 200만 주가 넘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그 매도 포인트가 조만간 나와야 되겠죠.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매도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 제지 관련주들은 지금 뭐 대형 포장이나 페이퍼 코리아를 제외하고도 종목들이 이제 강한 상승을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 다음에 포장 용기의 그런 어떤 수요 증가, 그 다음에 골판지 가격의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재료로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인데요. 오늘 현대 위아 같은 경우나 만도도 지금 현재 보면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화신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상승세가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쪽,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시총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더라도 이렇게 그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라면, 버텨준다라면 시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크게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들 매수들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두산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고배당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은 이제 5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상당히 좋은 포인트였고요. 배당금이 5천원 정도 나올 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5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셨다면 지금 10%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참고하셔야 되겠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과정. 그 다음에 배당이 어느 정도 이제 초과해서 지금 배당 10%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배당 수익률을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는 이제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차익 실현 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네, 아직 12월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12월 적어도 셋째 주 정도까지는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이 이만큼 올라와 가지고 배당 매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당 매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높은 고배당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게 된다면 좋은 흐름을 더 이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배당주 그리고 네, 자동차 부품처럼 이렇게 추세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포장용기 쪽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SK이노베이션처럼 이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만들어진 종목들도 이제 상승세를 타고는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에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진 것들은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조정이 조금 얕게 들어오더라도 그냥 무시하시거나 아니면 조정이 들어온 시점 이용해서 더 매수하시거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종목을 매수해 놓고 나서 수익이 잘 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어차피 때가 되면 다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 또는 그 바닥 지점에서 지지선 잘 확보해가지고 매수했더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것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시는 거, 홀딩 전략 잘 확보해 놓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업황에 대한 내용이고 시장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잘 유지해서 가시면 되겠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장중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에 다시 이야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